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학과 3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는 송알림이라고 하고요. 그 온, 제가 지금 오퍼레이터 시오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 아래에서 이쪽을 약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장 2학년만 해도 딱 작용소 이론하면은 뭔지도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약간 소개를 하고 애초에 함수 해석 분야 자체가 그렇게 막 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메이저하거나 그런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혹시 이런 분야가 뭔지 한번 궁금하다, 뭐가 관심 있는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 있으면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1학년부터 대학원생분까지 되게 많이 있으셔서 일단은 아무래도 가장 기초가 될 만한 내용들 약간 설명을 해드리고 함수에서 그리고 오퍼레이터 시오리에서 관심을 가지는 성질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용소 이론, 오퍼레이터 시오리에서 주로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까지 오늘 얘기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걸 제일 기본적인 데피니션이라고 하면은 새내기분들 약간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는 그 연산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3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박스에 넣었더니 5가 되더라. 뭐 7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박스에 넣었더니 뭐 9가 되더라. 그럼 뭐 9라는 숫자를 넣으면은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저희가 뭐 대충 생각이 나죠? 이런 거를 저희는 학교에서 함수라고 배웠는데 이런 거에 일단은 정의를 조금 더 엄밀하게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크레이직이라는 책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어떤 연산자 오퍼레이터를 t라고 하면은 이거의 정의역을 x 그리고 이거의 공역을 y라고 했을 때 그냥 x에서 y로 가는 임의의 맵 이거를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혹은 이거 말고도 뭐 많은 분들이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스피커인가? 어쨌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뭐 매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들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펑셔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T라는 매핑에 대해서 돼 있어요. 이때 이 공역이 스칼라 필드여야 됩니다. 여기서 스칼라 필드라는 거는 실수 혹은 복소수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펑셔널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X마저도 스칼라 필드가 되면은 이때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서 펑셔널이라는 거는 뭐 어떤 t에다 벡터를 넣었을 때 그게 일정한 숫자나 복소수로 나오는 것을 펑셔널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정의역에도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넣게 된다면 그거를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지금 미적분을 배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정의는 아니에요. 실제로 미적분해 같은 경우에는 다변수 함수라고 하죠. 뭐 어떤 벡터를 넣어서 벡터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함수 해석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공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선형대수 시간에 노름이랑 이너 프로덕트라는 걸 배우거든요. 노름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고등학교 때는 어떤 벡터의 절대값이라고 배우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두 줄을 넣어서 표시를 하고 이거의 구체적인 막 정의까지는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할 텐데 어쨌든 비슷한 성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너 프로덕트라는 것도 내적이라는 뜻인데 그냥 저희가 알던 그 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완비성이라는 특정한 성질을 넣어주게 되면은 바나우 스페이스 혹은 힐베르트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애들을 주로 함수 해석에서 다루게 될 텐데 오퍼레이터 시오리라고 하면은 뭐 일단 말하자면은 함수 해석학에서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함수 해석학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양자역학에서 어떤 공간들에 대해 연구를 하다가 발전이 된 학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나우 공간 아니면 힐베르트 공간
이런 거를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학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용소 얘기를 하기 전에 함수 해석하기 주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는지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거 먼저 얘기를 해줄 건데요. 아, 일단 그 전에 여기서 제가 이거를 T를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혹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한댔는데 아마 여기 분들 중에는 오퍼레이터랑 트랜스포메이션이 다른 의미인 걸로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답부터 말해드리면은 정확하게 정해진 차이는 없어요. 일단은 주로 학계에서 언급이 되는 특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언급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어떤 X에서 Y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정해져 있을 때 X랑 Y가 같은 경우 즉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은 경우에 이거를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프렌테이션 맵, 즉 미분하는 거를 예시로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tfx, fx라는 함수를 t라는 연산자에 넣은 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거 저희가 다 아는 그 미분식이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주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만약에 그냥 tfx가 f 프라임이라고 한다거나 t가 디프렌테이션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추상적인 의미만을 말해주면 오퍼레이터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강조하고 싶은 차이 의견은 이거였는데요. x가 무한 차원일 때, 정확히 말하면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일 때 이때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오퍼레이터라고 한다라는 의견까지가 있어요. 실제로 함수 해석학에서는 되게 그 무한 차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하다기보단 관심을 갖는다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서 사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워딩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선형대 수학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요즘 적어도 오늘날 대부분은 일단 선형대수는 유한 차원의 주로 행렬에 관해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한 차원의 공간, 그리고 거기서의 트랜스포메이션, 한마디로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때 리니어 알제브라에서는 토폴로지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함수 해석학은 일단은 주로 무한 차원에 관심을 보이고요.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논리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사실 함수 해석학도 과거에는 유한 차원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 분야는 이제 거의 다 결론이 나버려서 그쪽을 연구하던 연구자들도 지금은 무한 차원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함수 해석학을 하는 사람들은 무한 차원의 어떠한 점들이 인상이 깊어가지고 이쪽을 연구를 하는 걸까? 그거를 이제 몇 가지 성질들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 무한 차원이 뭔지를 봐보면은 뭐 첫 번째로 Rn, 흔히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르죠. 얘는 이름에도 나와 있겠지만 뭐 일단은 finite dimensional, 유한 차원 공간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두 번째 P 0,1이라는 거는 닫힌 공간 0이랑 1 사이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다항식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3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무한히 많이 있겠죠. 저희가 디멘션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차원을 결정할 때 그거의 기적, 베이시스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기저가 뭐 1, x의 0승, x의 1승, x의 2승, x의 3승 이런 애들이 각각의 기저가 될 테고 이런 애들이 x의 무한승까지 무한이 있을 테니까 얘는 무한 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할 거는 LP 스페이스라는 건데 그냥 뭐 x1, x2 이렇게 뭐 이런 수열들의 순서상들의 집합을 의미를 해요. 이때 뭐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한다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LP 스페이스는 여기 뭐 크사이 1, 크사이 2
크셀 이렇게 각각이 기저가 될 테고 따라서 얘도 무한 차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대문자 LP 스페이스라는 거는 적분했을 때 값이 무한대보다 작아야 되고 이거의 거리를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들의 집합을 의미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비슷한 맥락으로 무한 차원이 돼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를 하나만 말하자면 얘는 무한 차원이긴 한데 그 디멘션이 카운터블 하지 않다는 거. 얘는 그래서 디멘션이 무한대인 걸 넘어서 언카운터블 하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한 차원 공간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일단 살펴를 봤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무한 차원에 어떠한 속성들이 있을지를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일단은 뭐 finitely dimensional 벡터 스페이스 유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A랑 B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대요. 얘네는 각각의 행렬이 있겠죠. A랑 B를 곱했을 때 고유 행렬이 되더라. 그러면 B랑 A를 곱했을 때 고유 행렬이 될까? 될까요? 되죠? 이거 보이는 것도 그냥 양쪽에 B랑 A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B, A, B, A 얘는 B, A의 제곱이 될 텐데 I의 양쪽에도 B, A를 붙여주면 얘가 B, A가 되죠. 그래서 얘가 그냥 I랑 같다는 거를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무한 차원에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한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속성이에요. 왜 불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아까 저희가 이 LP 스페이스 네네 어 사실 어떤 차원이든 상관없는데 그냥 n 곱하기 n 그냥 정사각 행렬의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뭐 그죠? 네 뭐 어, 사실 상관없 그죠? 그냥 뭐 A랑 B가 모두 그냥 뭐 예시를 드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되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무한 차원에서 아까 여기 있는 원소를 다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음, 아까랑 똑같이 X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저희가 두 개의 시프트 오퍼레이터 옮겨주는 역할을 정의를 할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럼 임의로 뭐 X1, X2, X3 이렇게 되는 수열들의 쌍이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각각 오른쪽으로 한 칸씩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터 하나를 정의를 해줄 거고요. 얘를 A라고 할게요. 반대로 얘를 이렇게 한 칸씩 옮겨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오퍼레이터를 하나를 또 정의하겠습니다. 얘를 B라고 하고 편의상 얘를 일단은 X라고 놔볼게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 A에다 X를 씌운 거는 0, X1, X2 이런 식으로 될 테고 B에다 X를 씌운 거는 X2, X3 이런 식으로 되겠죠. A를 먼저 적용을 해보고 B를 적용을 해보면 각각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갔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B를 먼저 적용을 해볼게. 그러면 X2, X3 이런 애들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 텐데 맨 처음에 있던 이 X1이라는 놈은 사라져 있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물은 자신 그대로가 아니게 돼요. 뭐 아마 여기다가 이거를 씌우면은 뭐지? 0, X2, X3, X4 이런 꼴이 나올 테고 따라서 이걸 씌워봤자 I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 무한 차원에서는 안 된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저희가 함수들의 공간을 생각을 할게요. 이 경우에도 굳이 노름을 어떻게 주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임의의 LP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LP 스페이스에서 F라는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이번에는 A라는 시행을 하는 게
미분을 해버리는 거고 B라는 시행을 하면은 그냥 부정적분을 해버린다고 해버리면 참고로 제가 오늘 설명하는 모든 적분은 르벡 인테그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시행을 놓고 보면은 모두 아시다시피 부정적분을 할 때는 적분상수가 붙죠. 그래서 A라는 시행을 먼저 하고 B라는 시행을 해버리면 F에다가 플러스 C 적분상수가 붙을 테고 적분을 먼저 했다가 미분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원래 있던 함수 F가 나오겠죠. 이러한 성질들의 차이가 있어서 일단 이러한 성질들의 차이가 있다 정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선형대수 시간에 스펙트럴 시오렘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스펙트럼이라는 개념만 사용할 거긴 하지만 대충 말해보면 그냥 어쩐 n차원 매트릭스 중에 A가 있을 때 그리고 A가 노말이라고 하고 그거의 고유값이 n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통해서 올소노멀한 기저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 라는 정리였는데 이거를 가지고 두 번째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일단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한 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떤 A가 고유값 람다를 가진다는 거는 A 빼기 람다 i에 x를 곱해주면 0이 된다는 거랑 같고. 네네. 칠판? 이거 칠판도 땡길 수 있어? 걷다가도 쓸 걸 그랬네. 어쨌든 A 마이너스 람다 i에 x를 곱한 게 0이 된다. 이것도 동치일 테고 A 빼기 람다 i의 커널이 0으로 만든 단위집합이 아니다. 혹은 A 빼기 람다 i의 데터미넌트가 0이다. 한마디로 인버터블 하지 않다. 얘네가 모두 같은 명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한 차원에서는 꼭 성립하지는 않는 명제예요. 왜 성립하지 않는지 예고 증명을 한번 해보면은 이번에도 아까처럼 그 이 수열들의 공간이랑 AX라는 정의를 그대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로 보일 거는 AX랑 람다 X가 되도록 하는 람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일단 보일 건데요. AX를 계산을 해주면은 얘는 X에다가 한 칸씩 옮겨준 값이 될 테니까 0, X1, X2, X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람다 X는 람다 X1, 람다 X2, 람다 X3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람다 X1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로 X1이 0이라고 해보면은 얘가 0이니까 람다 X2도 0이 될 테고 음 아니다. 이렇게 말고 차라리 람다가 0이 아니다로 해버릴게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0이 되려면 X1은 똑같이 0이겠죠. 그러면 얘가 0인데 람다 곱하기 X2가 0이 돼야 하고 이때 람다가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X2는 0이고 이렇게 귀납적으로 하면은 모든 XI가 0이 될 테니까 X가 0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 람다가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1이 람다 X2가 돼야 하니까 X1은 0이 될 테고 X2가 람다 X3가 돼야 할 테니까 X2도 0이 될 테고 마찬가지로 해서 X는 0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즉 람다가 0이든 0이지 않든 x의 값은 0으로 고정이 돼야 한다는 건데 죄송해요. 제가 사실 여기다 이유를 까먹고 안 적어놔가지고 그 이유까지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x가 0이 되면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조건이 붙어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지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x가 사실은 0이 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까먹고 조건을 처음에 못 썼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둘 다 모순이 발생을 해서 결국 이런 람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서도 a 빼기 람다 i는 인버터블 하면 인버터블 하면 되게 될 텐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람다를 0이라고 놔버리면은 그냥 a 빼기 람다 i가 a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인버터블 하지 않다는 거는 아까 여기서 저희가 이미 보였던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얘는 인버터블 하지 않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있었던 이 1번부터 4번 조건이 무한 차원에서는 동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유한 차원에서는 스펙트럼을 어떻게 정의했었죠? 스펙트럼을 이렇게 A의 아이겐 밸류들을 모아놓은 거를 A의 스펙트럼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방금 무한 차원에서는 네 개의 조건이 모두 같지 않다는 걸 보였죠. 그래서 저희가 무한 차원에서는 약간 정의를 다르게 해야 돼요. 이 정의를 왜 그대로 가져오지 않냐라고 하면은 이 케이스처럼 아이겐밸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무한 차원에서는 스펙트럼을 A 빼기 람다 i가 인버터블하지 않도록 하는 람다들의 모임으로 정의를 합니다. 실제로 스펙트럼을 이렇게 놓고 A의 스펙트럼을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복소수 Z인데 유닛 디스크 안에 있는 복소수의 모임이 나와요. 얘는 이제 조금 계산을 열심히 해보시면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선형대수, 우리가 주로 유한 차원에서 다루던 선형대수의 내용을 이렇게 끌어왔을 때는 이러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는 알았고요. 다른 분야에서도 차이를 한번 찾아보자고 하면은 해석학 들으신 분들 하이네볼의 정리 기억하시죠?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클로스드 앤 바운디드인 거랑 콤팩트가 동치이다라는 조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프로퍼티는 하이네볼에 관련된 거예요. 빨리 써야겠네, 이제.
그래서 finitely dimensional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Rn이 있겠죠. 이런 애들을 근데 Rn을 모든 유한 차원 벡터 공간으로 확장을 해도 하이네보레를 성립을 한다. 그에 반해서 인피니트 디멘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세 번째 프로퍼티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1번부터 증명을 해보면은 1번은 콘웨이의 A Course in Functional Analysis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미 증명을 했던 내용이라서 어떤 스테이트멘트인지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모든 finitely dimensional space는 n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한 차원 벡터 공간들은 노름을 유일하게 줄 수 있다. 단 하나로 결정된다는 정리인데요.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뭐 이용도 아니죠. 사실 이걸로 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그럼 예를 들어 n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 각각의 토폴로지가 유니크하게 주어지니까 Rn과 사실상 그냥 아이소메트릭 하겠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모든 유한차원 공간은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프로퍼티를 끌어다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네가 모두 유클리드 공간의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니까 이 하이네볼의 정리를 만족한다. 이렇게 사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인피니트 디멘션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유니서클을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점을 뭐 1, 0, 0, 0 이라는 점이라고 두고 A2는 두 번째 칸만 1인 놈, A3는 세 번째 칸만 1인 놈 이런 식으로 쭉 줘보고 얘네 각각을 반지름이 2분의 1인 볼로 둘러싸 볼게요. 그래서 BR이라는 거를 각각의 둘러싸인 볼을 뭐 B, A1, AN, 2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얘네들을 모두 유니온을 해버리면은 AN 2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것들로 이루어진 공간을 모두 덮어버리게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볼들 중에 하나라도 빼는 순간 뭐 예를 들어서 뭐 AK를 덮고 있는 볼을 뺐다라고 하면은 그 K는 더 이상 덮을 수가 없게 돼버리죠. 따라서 이거의 그 어떤 서브코버도 파이나이트하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 차원 벡터 공간에서는 클로즈된 바운디드라고 그 컴팩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 참고로 얘가 클로즈된 바운디드인 거는 그냥 바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그 어떤 A를 가져오더라도 그 노름이 항상 1이 되고 따라서 바운디드를 만족하고 얘네 각각의 점은 클로즈니까 그걸 알비트러리 유니온을 해도 여전히 클로즈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클로즈된 바운디드라는 거는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프로퍼티가 있는데 물론 지금 제가 사실 말한 것만 들어보면은 유한 차원 벡터 공간보다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이 좀 더 제약 조건이 있고 좀 더 강한 조건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네네. 아, 죄송. 음. 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그냥 뭐 S1이 반지름이 원인 서클 그거니까 뭐 반지름이 투인 서클로 덮어버린다거나 뭐 그럼 그래도 되고 반지름이 원인 서클도 클로스일 테니까 그렇게 커버하는 게 낫겠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세 가지 프로퍼티를 보고 아 그러면 뭐 파이나이트에서 증명이 안 되는 거를 무한 차원에서 증명을 해버리면
이걸 파이나이트로도 바로 가져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일단 그거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얼마 전에 지금 함수해석은 아니고 퀀텀 인포메이션 시오리라고 양자 정보를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난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최근에 함수 해석학을 연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양자 정보니까 유한 차원이거든요. 이거를 무한 차원으로 끌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함수 해석적인 관점으로 해결을 해보신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그래서 이제 무한 차원에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양자 정보의 이론에서 원하는 건 n 차원, 유한 차원에 대한 얘기라서 이걸 다시 이렇게 끌어내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끌어오는 게 가능할지 불가능할지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당연하다시피 끌어올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 인피니트 디멘셔널이라는 게 무조건 꼭 강한 조건이면 아니다. 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사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성질들 말고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성질들이 많아서 함수 해석학자들은 주로 무한 차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 해석이 아니라 작용수 이론에서는 어떤 거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지를 약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 전에 간단한 노테이션부터 몇 개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뭐 Z가 콤플렉스 넘버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음, T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얘는 유닛 서클을 의미하고요. 사실 얘를 S라고 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함수 해석에서는 주로 이 표기를 쓰더라고요. 뭐 뭐가 겹쳐서 그런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두 번째로 이렇게 볼드체 D라고 표시하는 거는 유니트 디스크라고 하고 HOLD 이렇게 쓰면은 얘는 F에서 그러니까 D에서 아날리틱한 함수 F의 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날리틱이란 단어가 더 익숙하긴 했는데 아날리틱이랑 얘를 홀로몰픽이란 단어로도 바꿔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HOL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노테이션을 가지고 요즘 그 작용수 이론 쪽에서 다루는 스페이스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간단하게 팩트 하나만 짚고 가자면 어떤 B라는 셋이 있는데 이런 Z엔들의 모임인 B라는 셋이 있다고 할 때 얘는 올소노멀 저희가 잘 아는 공간인 L2에서의 올소노멀 베이시스가 돼요. 얘는 저희가 L2에서 주로 주어지는 그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얘는 각각의 원소를 계산을 해보시면 그 올소노멀 베이시스가 되는 거를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F라는 모든 함수를 포리에 ገብ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Z는 이때 여기서 이거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팩트가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여기서 증명할까 했는데 뭐 라돈리코즘 정리나 뭐 이용해야 되는 정리가 많고 좀 과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여기서 증명하기는 다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러한 팩트가 있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따가 두 번째 예시를 보여드릴 때 사용하게 될 내용이고 첫 번째네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보게 될 예시는 하디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니콜스키라는 책에 담겨 있던 내용이고 하디스페이스가 제가 알기로 함자해석에서 다루는 가장 정석적이고 기본적인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도 이따 말해보도록 하고 일단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H는 일단 H2라고 할게요. 얘는 유닛 디스크 위에 있는 L2의 서브셋이라고 볼 건데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게 일단 이거는 저희가 유닛 디스크 위에서 정리한 하드 스페이스의 데피니션이죠. 얘를 이제 나중에 나아가다 보면은 유닛 디스크 위에서도 하드 스페이스를 똑같이 정의를 하게 돼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 H2를 좀 더 일반화해서 HP라고 나타내 볼게요. HP, D. 유닛 디스크 위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유닛 디스크 위에서의 LP 공간의 서브셋이 되겠죠. 얘는 유닛 디스크 위에서 홀로몰픽한 함수들의 모임인데 이때 F의 놈이 F의 하드 스페이스에서 노름을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유닛 디스크를 한 바퀴 돈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무한대보다 작아지면은 이런 하드 스페이스 이렇게 작아지게 하는 F들의 모임을 유닛 디스크 위에서의 하드 스페이스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기서 저희가 이런 하드 스페이스에 왜 관심을 가지고 왜 얘가 우리에게 기본이 될 정도로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유닛 서클 위에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뭐 함수 해석에서도 물론 뭐 콤플렉스 플레인 전체를 다룰 때도 있고 뭐 그거 말고도 유닛 서클 이런 걸 많이 다루지만 제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유닛 디스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 스페이스를 이렇게 유닛 디스크 위에서 정의를 함으로써 되게 좀 단순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사실 이거보다 특이한 점은 이렇게 저희가 유닛 디스크 위에서 하나를 정의하고 이렇게 유닛 서클 위에서 하나를 정의를 했는데 이 둘이 프로퍼티가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디스크 위에서 하드 스페이스의 프로퍼티를 볼 때, 그리고 이 서클 위에서 프로퍼티를 볼 때 같은 프로퍼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유닛 서클에서
유니서클에서의 프로퍼티를 디스크로 옮겨보고 싶다. 혹은 그 반대를 해보고 싶다. 할 때 하드 스페이스를 이용하기가 편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조화 해석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은 제일 많이 쓰이는 공간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버그만 스페이스라는 건데요. G요? 아, 얘는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아, 네, 컴플렉스의 그 뭐라고 하냐? 변수? 그 ZN이에요. 그죠? 예. 얘 CM 원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괜찮은가요? 음. ESI 파이엔티? 사실 그거는 제가 뭘 말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 ES 어쩌고 하시는 거를 사실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얘가 베이시스가 돼서 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하드스페이스를 이렇게 데피니션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일단 이거는 이따가 따로 오시면은 제가 그 봤던 교재나 논문 이런 거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괜찮으실까요? 어쨌든 그래서 저 하드스페이스라는 거는 되게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많으셔요. 당장 저희 학교에서도 함수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김수민 교수님이나 아니면 황희성 교수님 두 분도 지금 하드스페이스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버그만 스페이스라는 건데, 얘도 참고로 하드 스페이스랑 완전 다른 스페이스긴 하지만, 얘도 똑같이 컴플렉스 플레인 위에서 정의를 할 거고요. 버그만 스페이스는 A, P, D라고 표시를 할게요. 유닛 스피어 위에서, 유닛 디스크 위에서 정의가 되는 거겠죠? 얘는 참고로 노름이 아까 하디보다는 좀 더 복잡한 꼴이거든요. 좀 더 왼쪽에 쓸 걸 그랬나? 이렇게 정의되는 F의 노름이 무한대보다 작은 스페이스 펑션들을 모아놓은 거를 버그만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물론 유닛 디스크 위에서 정의된 거고 얘도 좀 더 보기 편하게 바꾸면은 뭐 하나의 변수로 이용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정의되는 스페이스를 버그만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뭐 이것 뭐 무한 차원에서도 똑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웨이티드 버그만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버그만 스페이스를 약간 확장한 버전 같은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홀로몰픽한 F들만 모아놓은 거고, 마찬가지로 이 F의 노름이 무한대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요. 반말을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할 때 이 Z, 이 매저를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형태의 르벡 적분이 무한대보다 작도록 하는 이 아날리틱한 함수들의 모임. 이거를 이제 웨이티드 버그만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웨이티드 버그만 스페이스라는 거는 뭐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버그만 스페이스를 확장한 놈에 가깝죠. 근데 얘의 이제 인상 깊은 점은 람다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람다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정의했었던 하디 스페이스의 프로퍼티를 상당히 유사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논문 같은 데서는 이 웨이티드 버그만 스페이스는 버그만 스페이스랑 하디 스페이스를 둘 다 핸들한다 라는 말도 하고요. 어쨌든 서로 다른 스페이스고 얘를 그대로 확장을 했을 뿐인데 하디 스페이스랑 프로퍼티가 유사해진다. 이런 점이 이제 흥미로운 점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얘도 일단은 이거의 확장판이다 보니까 그리고 하디 스페이스의 확장된 버전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성립하는데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는 프로퍼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하디 스페이스나 버그만 스페이스를 접할 때보다는 수식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야 하는 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얘가 하디 스페이스의 확장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얘를 뭐 웨이티드 하디 스페이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 표현이 좀 더 많이 나오기는 해서 전 이 표현을 가져와 봤고요. 버그만 스페이스랑 하디 스페이스를 그래서 주로 교수님들이 하나만 골라서 연구를 하시는 편인데 이걸 선택하는 기준을 물어봤더니 사실 조금 더 수식적인 접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놈을 주로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선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황희성 교수님도 그래서 이걸 하다 이거를 하다가 지금은 다시 하디를 하고 계시고 이종락 교수님이 지금 이 웨이티드 버그만 스페이스를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오퍼레이터 CO리는 어쨌든 이러한 공간에서의 오퍼레이터들을 연구를 하는 건데 물론 연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몇 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은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조금 쓰는 게 걸려가지고 그냥 말만 간단히 해드리면은 그냥 모든 복소 반아우 공간, 콤플렉스 반아우 스페이스에서 바운디드 오퍼레이터를 줬을 때 그거가 그 자신에게 어떤 넌 트리비얼 클로스드 서브셋을 보내줄 수 있느냐. 그걸 좀 쉽게 말하자면 이 스페이스를 그대로 고정하거나 보존할 수 있느냐. 이거를 모든 반아웃 스페이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지금 오퍼레이터 시오리에 있는 난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대부분의 공간들에서는 해결이 된 상태인데 세퍼러블 힐베르트 스페이스에서는 아직 난제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해요. 실제로 지금 제가 소개했던 하디 스페이스랑 이 버그맨 스페이스, 웨이티드 버그맨 스페이스 다 힐베르트 스페이스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지고 하는 것도 인베리언트의 속성을 연구하는 게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거고, 사실 제가 이거를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오래 시간을 못 썼어서 버벅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거 뭐 좀 엉성해 보이지만 이래봬도 그 이종락 교수님이랑 그 서울대학교의 윤성균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 non-commutative harmonic analysis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 두 분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서 뭐별 아닌 별거 아닌 세미나지만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김현진 선배님이라고 바빠서 못 오셨지만 뭐 참 되게 저 검토하는 거 많이 도와주셨어요. 일단 뭐 그런 도움을 받았고, 뭐 이런 별볼일 없는 세미나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드리면서 세미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으신가요? 아, 또 다른 분야? 아, 또 다른 목표요?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저 그것까지는 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오퍼레이터 시오리가 아니라 그냥 함수 해석 전체로 가보면은 뭐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는 이 오퍼레이터 자체에 관해 연구를 하지만 오퍼레이터 알제브라라고 해서 조금 물리의 입자 같은 부분이랑 엮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오- 지금 함수 해석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가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오퍼레이터 알제브라 중에도 시스타 알제브라가 있는데 일단 이쪽을 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서울대 함수해석 연구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있는데 다 이거 연구하시고 계십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게 있고, 그거 말고는 하모닉 아날리시스 쪽을 공부를 하면은 뭐 머신러닝이랑 연계를 한다든지 뭐 퀀텀 인포메이션이랑 연계를 한다든지 등등의 그게 있다고는 합니다. 음, 네네. 그러면 오퍼레이터 스토리는 특정한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그 공간에서의 특성을 연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론 딱 하나씩만 하는 건 아니고 서로 어떤 교수님이랑 같이 코워크를 해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그 교수님이 주로 연구하시는 공간이랑 오퍼레이터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저희 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하디 스페이스, 그리고 버그만 스페이스, 뉴턴 스페이스라는 공간에서 주로 포에플리츠 오퍼레이터라든지 헨켈 오퍼레이터라는 오퍼레이터를 메인으로 삼고 연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더라도 주로 어떤 거를 연구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혹시 인스티튜션이라고 네네. 진행하셨죠? 저희가 그냥 선형대수에서 알고 있는 그 정의가 맞아요. 사실 이게 디멘션의 정의가 약간 다른가 해서 크레이지 그 함수 해석 책을 찾아봤었는데, 음, 거기서에 있는 말을 최대한 기억나는 그대로 말을 해보자면, 뭐 어떤 스페이스 X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뭐 V1부터 이러한 벡터들을 모아서 스팬을 시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벡터 수의 최소값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디멘션의 정의가. 스팬이 무한하로 무한한 허용하는 걸로 압니다. 그게 뭐 거기서 베이시스도 하멜 베이시스랑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그죠? 네, 그죠. 샤우더로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이거 말고도 제가 다른 논문들을 찾아봤을 때도 얘네들을 그냥 저희가 알고 있던 그 베이시스의 개수 이런 의미로 사용했던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뭐 아닌 것 같, 좀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스페이스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하이 스페이스라고 하고 무한 스페이스라고 하고 네 맞습니다. 저런 스페이스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저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모티베이션 같은 게 혹시 아니, 아까 모티베이션은 그냥 아까 말했던 그거에 뭐 얘 같은 경우는 이
유니서클이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클이랑 디스크를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있고, 뭐 마찬가지로 웨이티드 버그만 스페이스는 뭐 얘를 확장했다는 점. 이런 의의가 있어서 한다고는 하는데, 혹시 그거 말고 또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아, 네, 그리고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으로 컨스트럭트를 하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디는 사실 제가 이쪽을 막 딥하게 아직 공부를 해본 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되게 굉장히 신비하고 좋은 프로퍼티라고 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시어리 함수 해석도 그렇고 이거는 하모닉 아날리시스를 하시는 분들도 이 공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하모닉에서도 많이 쓰고 그냥 그 만들어진 방법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만들어졌을 때 좋은 프로퍼티들이 많이 나와서 걔네들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로 알고 있어요. 아, 참고로 하디스페이스는 그거 말고도 니콜스키라는 책에 간단히 언급이 돼 있었는데 얘를 이용해서 인베리언트한 스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랬나? 이런 의의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0분 남아주시면 될 것 같고 식사 안 하실 분은 가셔도 될 것 같아요.